존경하는 조정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윤종승 감사 이 결정 과정, 심사 과정 사실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전문성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한 걸 보면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을 잘 모시고 일하겠다. 이 감사가 뭘 하는 자리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아마 정치권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아마 다 주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본인에 대한 비판 여론은 훨씬 커질 거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그런 인식을 심어주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김은석 영진이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IPTV나 케이블을 보면은 극장 동시 상영 영화라는 게 있어요. 저도 사실은 몇 번 받고 들어가 보기도 하는데 볼만한 게 없어요. 몇 개 빼고는. 그러니까 유명한 영화 몇 개 빼고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상영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00원씩 받잖아요. 통상 다른 영화 2,000원에서 4,000원 받는데 감독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건데 이걸 살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영진이는 아마 이거 제대로 실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료도 요구했는데 좀 파악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SKB, KT, LGU 플러스, IPTV사하고 케이블사의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지난 3년간 스크린 5개 미만, 그러니까 이게 작은 영화관에서 상영돼도 그거는 극장 동시 상영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한 군데서만 상영이 돼도. 스크린 5개 미만에서 개봉한 영화가 한 152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케이블로 IPTV로 극장 동시 상영이 되는데 한 개의 스크린에서 개봉한 영화도 70건이나 되고 그런데 양문여장, 전성개비, 레드앤곤 이런 영화 들어보셨어요? 이름? 이게 극장 동시 상영 영화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10,000원씩 내고 보는데 통상 극장 동시 상영이면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지금 최신 영화구나. 그래도 극장에서 올라가면은 좀 괜찮은 영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또 돈을 내고 보면은 영화 수준도 좀 한심해서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극장 동시 상영 영화라는 타이틀을 단다면 도대체 이 영화의 수준이 어떤 영화 수준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곳에서 어느 정도 상영이 되고 있는지 관람객 수는 얼마가 되는지 이거를 알려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IPTV나 케이블에 그 정보를 알려줘야 우리 소비자들이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 스크린을 한번 보시고 녹취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영하는 것 같은 경우는요. 영화 시간대마다 20만 원씩 받아요. 그러니까 영화 한 프로에 20만 원씩 받거든요. 영화를 틀어드리고 손님 안 오면은 한 15분 틀었다가 종영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코픽에 올라가는 조건 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코픽에 올라가는 걸 동시상용으로 보통 보시던데 코픽 올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부가판권 서류 개봉이라고 말씀드리면 되세요. 부가판권. 네, 부가판권 서류 개봉 때문에 그렇다고. 서류 개봉이요? 예, 서류 개봉은 형식적 개봉인 거죠, 그게. 상영하는. 부가판권 서류 개봉이라는 게 이 극장 동시 상영 영화로 IPTV나 케이블에 판매하기 위해서 서류상으로만 개봉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람객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15분 틀고 극장에서 자극장에 15분 틀고 나서는 꺼버리고 나서 이거는 극장에서 상영되는 거라고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은 자기 집에서 케이블을 통해서 그걸 구매를 하게 되고 이거에 대한 관리, 실태 파악도 지금 영진을 못하고 있고 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배급사는 이렇게 꼼수 개봉을 하고 우리 소비자들 현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진짜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이틀, 극장 동시 상영 영화라는 타이틀을 가지려면은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을 줘야 저런 타이틀을 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럴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예,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 보조 출연자 문제인데 근로환경이 어렵다는 건 뭐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 영진위에서 그 실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그거 보면은 뭐 크게 개선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2012년 그 상황을 보면은 보조 출연자 89%가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연소득이.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파견사업체나 재하청 업체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는데 소개료를 5% 이상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직업안정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는 4%인데 이거는 소위 법규 위반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는 하시지 말고 대응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어긋나는 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이 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 월급도 말이죠.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응답자가 한 33% 정도 되는데 그 중에 80% 이상은 2달 뒤에 받아요. 2달 뒤에. 이게 다 현행법 위반입니다. 그 다음 산재보험료도 자기 출연료에서 공제를 당해요. 그건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데. 다 법규 위반인데 이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실태조사만 하시지 말고 개선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도 심각합니다. 화장실이 남녀 분리 안 된 경우가 아마 저기 다 보시면 알지만 화장실을 남녀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화장실을 남녀가 같이 쓰는 경우가 36%고 탈의실이 없어가지고 남녀가 같이 쓰는 경우가 82%고 이래서 그 근로환경은 이보다 나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개선 조치가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좀 속히 좀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 존경하는 우리 윤재호 의원님 그 표준계약서 말씀하셨는데 표준 시나리오 계약서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제작사하고 시나리오 작가 간에 체결하지 않습니까? 체결하는 경우가 11.5%밖에 안 되잖아요. 그 표준 상영 계약서도 공고안이 발표된 지 3년 지나서 좀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47%밖에 안 되고 표준 근로계약서 활용 비율은 뭐 작년에 5.1%에서 지금은 13.1%로 좀 늘어났. 예, 시간이 정착하는데 좀 필요하긴 하지만 더 저희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웅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